안녕하십니까? 세부부동산 114 바비입니다. 필리핀에 살면 알아야 하는 기초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필리핀 부동산에 대한 정보, 필리핀 상식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무료로 알찬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사기당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필리핀 사람들이 사기치는 방법은 다루지 않고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훨씬 다양하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사실 저 역시도 필리핀에서 두세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음에도 분명히 밝히지만 이제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당했음에도 말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필리핀이든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사기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필리핀에 꽤 오래 살아온 제가 볼 때 물론 사기꾼들도 많지만 좋은 교민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주위에는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성공한 교민분들은 오히려 밖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내라며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평범하게 지냅니다. 그런 분일수록 모르는 사람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어느 한 사람이 관광객인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좋은 일한다 생각하고 도와주었다가 그 사연들이 다 거짓말인 걸 나중에 알고 금전적으로도 꽤 피해를 받은 이후로는 절대 그런 도움 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처음 보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아무 이유 없이 준다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이 생각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사기친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게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견적을 체크합니다. 분명 개인적으로는 신기한 건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신기한 게 끊임없이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라면 다들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면박을 준다면 창피해서라도 세부를 떠날 것 같은데 정말 당당하게 생활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 동업자가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아서 한 번은 조심해라라고 언지를 주면 그분도 그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한테는 피해를 안 줬다며 같이 일한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사기의 유형이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생활형 사기와 지능형 사기로 구분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언급할 것도 없이 이 내용들만 다뤄도 어느 정도 다른 상황들도 이해되실 듯합니다. 생활형 사기는 쉽게 말해 소액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걸 사기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케이스는 지능형 사기의 몇천 배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이러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건 국가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다들 현금을 큰 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어느 곳이나 당연한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전보다 좋아져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현금만 결제해야 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외국인이 현지은행 계좌를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계좌가 있다고 해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카드 결제는 가급적하지 않는데 이유는 이전에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스캠으로 의심당해서 계좌가 정지되어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를 폐소 보관용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계좌 없는 교민들이 훨씬 많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교민들은 현금을 꽤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몇만 페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기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돈 빌려서 안 갚는 식인 거죠. 이 돈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으니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환전을 해준다고 돈을 받고 사라지는 케이스도 은근히 있으니 이건 역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형의 사기의 대표 케이스는 아마 투자일 겁니다. 투자만 하면 내가 모든 사업은 다 하고 당신은 수익 배당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절대 돈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니 무조건 투자식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이야 그걸 왜 속아서 투자를 할까? 알고도 속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투자를 하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하게끔 상황이 연출됩니다. 누가 봐도 필리핀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업가나 몇십 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 돈만 투자하면 정말 편하게 돈 벌겠구나라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나마 실제 존재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이곳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장은 다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장 행세를 하면서 돈만 받고 사라지는 식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도 다양한데 여행을 와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경우, 다음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다가 알게 된 경우, 단톡방에서 알게 된 경우, 카지노에서 게임하다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거주한 제 의견으로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기보다는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그 일을 잘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인데 직장 생활도 아니고 사업으로 한다는 건 필리핀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본인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 나 혼자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이 분야를 어느 정도 알아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모든 일은 멀리서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사업을 계획했을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환경,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광으로 몇십 년을 자주 필리핀에 방문했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광으로 바라보는 필리핀과 사업 등 일 때문에 거주하는 필리핀은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을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필리핀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부부동산 114는 최대한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에 있어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스트레스를 덜어드리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